안녕하십니까. 일손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위례 단독 관련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지금 위례 단독은 위치별로 형태별로 면적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몇 개의 필지만 샘플로 하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요쪽에서 요 위로가 단독이고 이 밑으로가 이제 상가 주택인데요. 트랩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요게 주차장 용지, 요게 주차장 용지고요. 지금 이렇게 색으로 표시한 게 D1의 2, 그 다음에 이쪽으로 표시한 게 D1의 1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땅은 이 땅, 요런 땅들이 예전에 이제 한번 그 추첨으로 나왔었는데요. 요 땅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토지 공급의 위치,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접근 동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쪽이 이제 보행자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 이쪽이 보행자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면적으로 보시면, 기초적인 면적이 이제 7-2가 94평, 그 다음에 7-5가 94평, 그 다음에 7-6이 89평, 6-4가 94평, 그 다음에 6-2가 94평, 3-1이 약 80평, 11-4가 89평, 10-4가 81평, 그 다음에 13-2가 80.8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치는 이쪽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거장 위치는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그러면 의료시설에서 메인 동선은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쪽에 아파트 동선도 고려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트랩 동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차량 기지가 형성된다고 이제 계획엔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든 땅들이 현재 1면 개방, 1면 개방, 2면 개방, 1면 개방, 2면 개방, 1면 개방, 1면 개방 이렇게 이제 토지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토지들을 검토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접근 동선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내부 차량 동선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거 이제 서큘레이션을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통해서 단독주택을 지을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체크해 보려고 해요.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대안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면적별로 토지의 장단점, 주변 입지 조건, 환경, 법규를 최대한 검토해서 개발에 대한 수익률을 함께 검토하는 게 가장 필수적인 형태의 그 스터디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몇 가지만 이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3의 1 쪽 땅은요. 이쪽으로 개방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굿뷰, 즉 좋은 조망이 확보되어 있고요. 80.5평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면 접해 있는 도로도 강점이죠. 그래서 이쪽은 듀플렉스 형태, 그 다음에 층별 분할존, 요거 두 개 다 가능한 형태다. 중요한 거는 대지의 형태가 좁고 긴 형태일 때 이렇게 배열할 거냐 아니면 위아래로 배열할 거냐 요거에 대한 검토는 대안 1, 대안 2 이렇게 두 가지로 검토를 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향, 위치, 프라이버시, 면적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땅의 경우 굿뷰 그 다음에 조망이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94평, 94평, 94평인데요. 6의 2 같은 경우는 이제 6의 2 같은 경우는 면적이 94.4예요. 그 다음에 7의 2 같은 경우는 지금 일면 도로거든요. 한쪽 도로. 그 다음에 면적은 94.4평 똑같아요. 그러면 이 4개 필지 중에 과연 A, B, C, D는 어디일까요? 뭐가 더 우선되고 뭐가 더 좋은 땅일까요? 요거에 대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되는 건 일단 위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토해야 하는 건 프라이버시, 단독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검토해야 되는 건 대지 면적입니다. 이전에 검토해야 되는 게 뭐예요? 향과 조망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초적인 입지 분석이고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장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단점도 존재해요. 어떤 토지가 장점만 많고 단점은 없다. 이런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은 개인이 사용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주관성이 많이 가미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검토할 때 면적에 대한 장점도 있어요. 면적이 9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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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89.5. 그럼 89.5가 더 나쁜 거고 94평이 좋은 거냐? 면적으로만 따지면 그렇죠. 하지만 조망으로 따지면 이 땅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즉, 조망을 우선으로 볼 거냐, 면적을 우선으로 볼 거냐는 사용자의 느낌에 따라 다르죠. 뭐 대가구가 활용하고 나는 새 가구를 만들어서 꼭 활용도를 높여야겠다라면 면적을 꼭 우선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조망, 향이 더 우선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더 우선인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다른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쪽 검토도 하면서 같이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지의 형태가 가장 우선인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쪽에 조망이 확보가 돼요. 이렇게 확보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는 시선도 확보돼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선도. 11-4도 조망은 이렇게 확보되고 10-4도 조망은 이렇게 확보되고, 그런데 이 녹지의 형태에서는 이쪽과 이쪽이 뭡니까? 향이죠. 그래서 이쪽이 향이다.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남쪽으로 지는 이 향에 관련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에 4번을 보면 면적은 81평이에요. 근데 일면도로죠. 11에 4 같은 경우는 89.2평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89, 이쪽이 89.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똑같은 일면도래요. 두 개 다 일면도라면 과연 나는 요 땅이 좋을까, 요 땅이 좋을까? 뭐 땅은 큰 차이가 없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89평하고 그 다음에 94평하고 면적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89평과 예를 들어서 이쪽이 94평이다. 그러면 여기가 더 훨씬 좋은 조건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둘 다 비슷한 조건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80.8평이에요. 80.8평. 그러면 80.8평에 13-2죠. 13-2는 조망에 대해서는 11-4보다 여기보다 조금 떨어지겠죠? 아니죠. 11-4가 약간 떨어지죠. 둘 다 조망은 똑같아요. 요 땅이나 이 땅이나 이 땅이나 조망 확보는 같거든요. 그러면 전망은 어떠냐? 전망도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요 두 개가 조금 낫겠죠. 조금 낫겠죠. 그럼 프라이버시는 어떠냐? 프라이버시는 위에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위에다 내려다 보기는 사실 다 세 집 다 똑같아요. 그러면 배치상에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동일한 대지에서 건물을 이렇게 앉힐 거냐, 아니면 이 대지에서 건물을 이렇게 앉힐 거냐, 이 대지에서 건물을 이렇게 앉힐 거냐, 이거에 따라서 형태가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내가 녹지를 여기에 둘 거냐, 이렇게 둘 거냐, 이렇게 둘 거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대안들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거를 채점해 내면서 내가 체크하면서 설득해 가는 과정이 설계 과정과 시공 과정입니다. 설계 때는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이 진행이 잘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공급대지 평균이 평당 2,300만원대 정도 돼서 면적이 81에서 94평까지 분포합니다. 지하층을 탈 거냐 말 거냐부터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지별 가구 수익률이 각각이 달라요. 지금 공지를 이쪽에 둘 거냐, 이렇게 둘 거냐,
그 다음에 요렇게 둘 거냐. 이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이 되잖아요. 세 가구를 설치하는데 세 개를 나란히 세울 거냐, 밑에 하나 놓고 두 개를 세울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 가구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지상층에 하나 둘 놓고 그 다음에 지하를 이렇게 쓰게 하고 내가 여기에 세 가구를 놓고 이렇게 다락을 쓸 거냐, 그런 것들 같이 검토를 하고요. 내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나는 한 가구, 두 가구 쓰고 내가 다락을 쓰겠다 해서 세 가구로 갈 거냐, 두 가구로 갈 거냐를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 대안을 제시한 걸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죠. 물론 가장 기초적인, 예를 들어서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란히 병렬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은 한 가구, 2층에 두 가구, 다락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도 있죠. 대안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벌써 눈으로 보셔도 아시다시피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토지가 단가가 세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계획도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도 항상 궁금해집니다. 자기가 투자를 했으면 단독주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내가 수용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가 검토가 돼야죠. 동일한 대지 내에서, 동일한 땅 조건에서 다양한 형태의 계획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계획들을 어떻게 진행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트랩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수익률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해야만 여러분께서 가장 좋은 계획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유튜브 그 소개글에 보면 관련 자료를 저희가 링크를 다 걸어 놨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블로그에 처음에 입찰할 때 추첨할 때 나왔던 자료들도 다 그 분석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뭐 투자 거주를 함께 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매입과 설계에 관련된 꼭 위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건축을 먼저 해야 되는지, 건축 시기는 어떤지, 위치별로 장단점을 내가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필지별 설계 시공 상담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련 자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희 부동산 단톡방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수도권 부동산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 사실 부동산은 정보죠.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공간계획 쪽이 이제 전문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높은 수익률, 그 다음에 현장 관리, 여기에 정말 신명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비용 산출과 진행 순서 같은 거 자문을 쭉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위례 단독 관련해서 단독주택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지어야 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관련 자료는 어떤 것들인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